서답 교과서에. 통과. 우리 11개까지 통과. 4개까지 통과. 야, 애들 너무 없다 오늘. 오늘 영어. 이거 갖고 수업이 돼요? 돼요. 오늘 공휴일이라 그런지 결석 인원이 많네요. 주한이 쌤 수업 끝나고 깁틱 보내줄게. 네. 응. 공장 기차. 너 쟤한테 봐주기로 했잖아. 그건 아니야. 다른 거야. 주한이 친구 데려와서 기프티콘 주기로 한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 교재 108페이지. 교재 108페이지 펴세요. 잃어버려가지고 아예 없어서 새 교재를 사야 될 것 같아요. 용우도? 우리 반 짱말 왜 이러는 거야? 지금 1층에 재고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 저 이거 다 했어요. 학교에. 다 했어? 자, 가볼게요. 52등이에요. 가볼게요. 52등? 왜 나보다 낮아? 가볼게요. 얘들아, 그 학교 프린트 나온 거 한번 가져오세요. 학교 프린트 나온 거 한번 가져오세요. 네, 지금. 쌤 이따 쉬는 시간에 받을게. 쉬는 시간에 받을게. 자, 108페이지 폈나요, 얘들아? 네. 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정기적 성질. 자, 물질의 정기적 성질 이야기하기 전에 물질은 모두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 얘들아? 물질은 모두 원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원자야. 자, 그럼 다시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랑 그치?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전화를 띄는 원자핵 주위에 108페이지 교재 펴세요, 친구들. 플러스 전화를 띄는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특정한 영역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특정 영역에 그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원소의 종류마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 다르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맞니? 그래서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고 인력이 작용할 거고 이로 인해서 전자는 원자핵에 붙잡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라 그랬지, 얘들아. 에너지 값 점점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갈 때 에너지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우와. 방출. 아니라 흡수. 에너지 커지니까 거니까 흡수.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을 하면 에너지 방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전자에게 에너지를 준다면 전자에게 에너지를 준다면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여서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을 할 수 있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이 전자를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거야. 원자핵에 붙잡혀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를 속박된 전자, 속박전자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자핵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야. 그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단 말이야. 맞아. 자유전자.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럼 물질이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즉 전기 전도성을 찾아볼 건데,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하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이야기를 할 거야.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니? 네,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이동할 수 있을 때 전류가 흐른다, 전기전도성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이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는 속박전자라고 자유전자라고. 그럼 전류를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결정하는 건 누구라고? 자유전자인 거야. 전자 중에서도 자유전자인 거야, 얘들아. 전자 중에서도 자유전자가 전기 전도성을 결정한다는 거야.
물질의 전기 전도성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전자이다. 그러면 어떤 물질의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거고, 어떤 물질의 자유전자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자유전자가 조금밖에 못 움직이는 거고 전류가 잘 흐를 수 없구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전기적 성질 보시면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때 원자의 빛이나 열, 얘들아 빛이나 열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에너지인 거야.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된다고. 전자가 에너지를 얻게 되면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이때 자유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물질의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할 건데 도체, 부도체, 반도체야. 근데 얘들아 이름들은 우리 다 알잖아. 도체는 전류 잘 흘러요, 안 흘러요? 흘러요. 그 다음 부도체는 전류 잘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 다음 반도체 우리 이제 새로 배우는 건데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정도의 성질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또는 외부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럼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른다, 즉 전기 전도성이 좋다. 크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작다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 반도체는 중간 정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럼 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큰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 얘들아? 무엇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럼 부도체는 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야? 자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는 둘의 중간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반도체는 둘의 중간 정도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표현 대신에 하나의 표현을 더 쓸 건데요. 조건에 따라 변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변한다. 온도라든지 압력과 같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이 변할 수 있다. 온도나 압력과 같은 외부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증가할 수도 있더라. 이해되겠습니까? 얘들아, 혹시 학교에서 에너지띠를 다뤘니 안 다뤘니? 여기 진도 나갔다며. 에너지띠. 저번에 중간고사 중간고사 때 에너지띠를 다뤘어? 이거 안 했잖아. 아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그냥 좀 알려. 오는 반이 좀 이상해. 지금 물질의 전기적 성질, 이거 물리쌤이 하시니? 네. 물리쌤이 하셔? 창수쌤. 이창수쌤 하셔? 네. 아, 그럼 얘들아 에너지띠까지 설명할게.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이거 했잖아요.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얘들아. 계속 갈게요. 하나만 더 할게. 하나 더 할게. 지금 교재 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하나 더 이야기하자. 전기 저항. 얘들아, 전기 전도성이 좋다 또는 자유전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기 저항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지. 그럼 저항은 작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건 저항이 크다. 그 다음 중간 정도이다. 저항이 중간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저항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전기 전도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띠까지 설명드릴게요. 얘들아, 학교에서 물리쌤이나 화학쌤 그리고 생명쌤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내용이랑 상위 개념 다 같이 다루셔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할게요. 자, 에너지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에너지띠가 돼, 얘들아. 물리학 개념이거든요. 근데 다루겠습니다.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에너지띠가 되는데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르다 그랬지.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다 다르다 그랬지. 그럼 다르게 말하면 같은 원소라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가 다 똑같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동일한 원소를 같이 붙여 놓는 거야, 얘들아.
똑같은 원소를 여러 개 붙여놓는 거야. 즉 고체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똑같은 원소라면 에너지 준이 다 어떻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원소의 종류가 같다면 에너지 준위 값도 다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 에너지 준위가 이와 같았어. 그럼 얘도 에너지 준위가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고, 얘도 에너지 준위가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고, 얘도 에너지 준위가 똑같이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화학법칙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것에 의해서 얘네는 에너지를 똑같이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에너지가 10이야. 첫 번째 껍질 에너지가 10이야. 근데 전부 다 10을 가질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양보를 한 거야. 아 그럼 내가 9.999의 에너지를 가질게. 그럼 나는 9.998의 에너지를 가질게. 나는 10.001의 에너지를 가질게. 나는 10.002의 에너지를 가질게. 이렇게 나눠 갖는 거야. 에너지 값이 다 똑같을 수 없단 말이야. 물리 법칙이 위배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의 에너지가 조금씩 나뉘어 가지게 돼서 나 그럼 이 에너지 가질게. 그럼 나는 이 에너지 가질게. 나는 이 에너지 가질게. 나는 이 에너지 가질게. 이렇게 나눠 갖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얘들아 어렵지 않은 게 이러면 점이 모이면 뭐가 되지? 선이 되지. 선이 모이면 뭐가 되지? 면이 되지.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모여서 에너지 띠가 된 거야. 이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에너지 띠를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전자는 특정한 영역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야.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에너지 띠에만 이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여긴 에너지 존재해? 전자 존재해 못해? 못한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여기도 이렇게 에너지 띠를 만들겠지? 그럼 이 에너지 띠에만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전자를 채울 건데 전자는 첫 번째 껍질부터 가까운 껍질부터 에너지가 낮은 영역부터 채워준단 말이야. 그럼 전자를 이렇게 채웠어. 전자를 또 채웠어. 전자를 이렇게 채웠단 말이야. 그럼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 에너지 띠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자가 띠라고 해. 많이 들어본 말이지 얘들아.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원자가 전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바깥에 띠를 원자가 띠라고 할 거야. 원자가 띠. 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전도띠라고 이야기할 거야. 전도띠.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하고요. 원자가띠 위에 있는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전자가 꽉꽉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전도띠에는 전자가 없지 얘들아. 전도띠는 전자가 없어. 전자가 채워진 가장 마지막 띠가 원자가 띠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되면 공간이 널널하잖아. 이 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전도띠로 전자가 이동하면 이제부터 무슨 전자야? 그렇지, 자유전자야. 에너지를 얻게 되어서 자유전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띠 간격이 좁거나 없어. 그럼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을 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얘들아 띠 간격이 좁아. 그럼 이동하기 쉬워 어려워? 띠 간격이 넓을 때랑 좁을 때랑 언제 더 이동하기 쉽겠어? 좁을 때.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원자가 띠랑 전도띠랑 가까워. 그럼 원자가 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 에너지를 조금만 줘도. 이해됩니까? 근데 원자가 띠랑 전도띠랑 간격이 넓어.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까지 넘어가기 쉬워 어려워? 어렵다는 거야. 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 거냐면 띠 간격으로 설명을 할 거야. 띠 간격으로. 자,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은 이유가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넘어가서인 거야. 그럼 띠 간격이 거의 없어. 띠 간격이 없어. 그냥 겹쳐져 있는 거야.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전이하고 자유전자를 많이 만든 거야. 그럼 부도체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 그랬잖아. 그럼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하기가 쉬워 어려워? 얘들아 자유전자가 적다는 것은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잘 갔다 못 갔다? 못 갔다라는 거야. 왜? 띠 간격이 넓으니까 좁으니까? 넓으니까. 이해될까요?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는 띠 간격이 좁아.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될까?
얘들아 여기까지만 어려운 개념 없었다. 에너지 D라는 표현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추가 개념으로 다루실까봐 좀 언급 드릴게요. 다루실까봐. 에너지 D가 있는데 이 D 간격이 좁으면 자유전자 많아요. D 간격이 넓으면 자유전자 적어요. 이야기해 주는 거야. 도체는 D 간격 없어요. 부도체는 D 간격 넓어요. 반도체는 D 간격 좁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여기까지 해야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도체, 부도체, 반도체 예시 물질들 나오는데 우리 다 알아, 얘들아.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철, 구리,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 도체에 해당하는 거고,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고무라든지 나무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우리가 부도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반도체는 외울게요, 얘들아. 반도체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규소와 저마늄 외울게요. 규소와 저마늄. 얘들아, 저마늄은 20번 바깥에 있어서 규소로 볼게. 규소는 몇 번이지요? 14번이지요. 몇 줄이 몇 쪽이지요? 4주기 14주. 284잖아. 3주기 14족이야. 그래서 규소랑 저마늄 둘 다 14족 원소야, 얘들아. 그러면 원자과 전자 몇 개 가지고 있지? 4개 가지고 있지. 그럼 최대 몇 개의 결합할 수 있지? 4개의 결합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될까요? 다시 얘들아, 오늘 사실 메인 내용은 반도체거든. 그래서 반도체 예시에는 규소와 저마늄이 있고, 규소와 저마늄은 모두 14족 원소이며 원자과 전자가 4개이고 최대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될까요? 자, 그래서 이때 도체는 전류가 흘러야 하는 곳에 사용됩니다. 전선이라든지 반도체 회로선. 얘들아, 낚이면 안 되지. 반도체 회로선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회로선. 반도체 아니에요? 그렇지, 회로선이잖아. 그냥 전선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헷갈리게 하는 거야, 얘들아. 전선이나 반도체의 회로선 전선입니다. 전선. 그럼 전선에는 당연히 전류가 잘 흘러야 되니까 도체 물질로 만들어 줄 거고요. 부도체 물질 같은 경우는 전선의 피복입니다. 전류는 잘 흐르되 내가 잡았을 때 전류 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바깥 껍질 피복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자애들 이용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자라고 하면 우리가 다이오드라든지 트랜지스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왼쪽 그림 보시면 온도에 따른 물질의 저항 나와 있지. 이거 잠깐 설명드리고 갈게요. 왜 온도에 따라서 물질의 저항이 이와 같이 나타나는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흘러 안 흘러? 잘 흘러. 그럼 실온에서 전류가 잘 흐를까 안 흐를까? 흘러요. 그래서 이때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열 손실이 많아져. 손실이 많아진다는 건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야? 안 흐른다는 거야? 안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항인가? 저항이지.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값이 살짝 증가하게 돼. 그리고 반도체랑 부도체는 당연히 실온에서 도체보다 전기 저항이 클까요? 작을까요? 얘들아, 반도체, 도체보다 전기 저항 커요? 작아요? 저항? 커요. 부도체, 도체보다 전기 저항 커요? 작아요? 커요. 다시 얘들아, 도체는 전기 저항 작다 그랬고 부도체는 크다 그랬고 반도체는 중간 정도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전기 저항이 도체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 반도체 있고요. 그 다음 부도체 있는 거야. 이해될까요? 그런데 반도체랑 부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저항이 작아져. 왜 그러냐면 부도체랑 반도체는 에너지 띠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또는 넓어서 전류가 흐르지 못했단 말이야. 이 띠 간격만큼 전자가 전이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열 에너지를 가해주는 거지. 그럼 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띠 간격이 있었는데 이거 뛰어넘을 수 있게 되어서 자유전자가 생겨버렸네? 전류가 흐르게 되겠네? 그러면 전기 저항이 작아지게 되겠네.
이해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도체 입장에서는 이건 거야, 얘들아. 야, 나 이미 전류 잘 흐르는데 네가 온도 높여봤자 그 조금 주는 열 가지고 나한테 방해만 되지 도움은 안 된다. 이건 거야. 근데 부도체나 반도체 입장에서는 전류가 원래 안 흐른단 말이야. 얘들아, 규포라고 하는 거 실리콘이거든? 실리콘 실온에서 전류 흐르니 안 흐르니? 안 흘러, 얘들아. 안 흘러. 실리콘 가지고 우리가 전선 만들 수 없단 말이야. 그냥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라고 보면 돼. 그런데 얘네 전류가 거의 안 흐르고 있는 상태인데 온도를 높여줬더니 어머, 열 에너지를 줬네? 에너지를 줬잖아.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게 되었네. 자유전자가 늘어났네. 전기전도성이 증가했네. 전류가 잘 흐르네. 저항이 작아지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증가하고요. 반도체랑 부도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규산형 광물과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규소와 저마늄이 있는데 이때 이 규소는 실온에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 근데 불순물을 추가하면 전기적 성질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설명하셨죠, 학교에서.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는 크게 둘로 나눌 겁니다.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로 나눌 거야. 순수 반도체는 말 그대로 반도체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저마늄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불순물 반도체는 이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한 것을 불순물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때 순수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첨가하게 되면 이를 불순물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데, 불순물을 첨가하는 과정을 다른 말로는 도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 도핑 테스트 들어보셨지요? 도핑 테스트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즉 약물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불순물을 넣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순물은 규소나 저마늄 외에 다른 물질을 넣어준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때 넣어주는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15족 원소 또는 13족 원소를 첨가를 합니다. 15족 내지는 13족 원소를 첨가를 합니다. 그러면 불순물 첨가하여서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순수 반도체부터 볼게, 얘들아. 순수 반도체는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거든. 그럼 규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최대 몇 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고요?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때 규소와 규소끼리는 공유 결합을 해서 이렇게 규소끼리 결합을 이룬 상태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이게 순수 반도체야. 그럼 순수 반도체에서는 규소가 전자가 4개 있는데 이 4개의 전자가 모두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잖아. 결합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적기 때문에 이때 자유전자가 적다,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불순물을 첨가할 건데 15족 또는 13족을 첨가한다 그랬잖아. 순수 반도체에다가 첨가해 볼게요. 여기부터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15족을 첨가하겠습니다, 얘들아. 15족을 첨가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5족 원소 뭐 있을까? 비소, 인, 이런 것들 15족 원소야. 그래서 선생님 비소나 인 첨가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인을 첨가해서 15족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있지? 5개 있지. 여기 원래 규소 자리였지. 규소 빼고 인 넣은 거거든. 그러면 인은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까지는 기존의 규소 자리를 그대로 채운 거야. 근데 몇 개라고 원자과 전자? 5개. 하나,
더 있는 거지. 이렇게 4개는 기존의 규소랑 똑같이 자리를 채울 거고 하나가 남았네? 그럼 얘는 결합에 참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참여하지 않고 혼자 노는 거네? 그럼 얘는 그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되는 거야. 그럼 자유전자의 개수가 15족 원소를 첨가했더니 15족 원소를 도핑했더니 자유전자가 생겨났네? 자유전자가 늘어났네? 전기전도성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3족도 한번 첨가해보자. 마찬가지로 순수 반도체에다가 13족 첨가할 거야. 분수 첨가해 볼게요, 얘들아. 13족은 보니까 원자과 전자 당연히 몇 개이겠습니까? 3개겠지요. 그럼 전자 하나, 둘, 셋 채웠어. 그런데 규소는 원래 여기까지 채웠잖아. 근데 분소는 여기 채워, 못 채워? 못 채우지. 그럼 못 채우고 남은 빈자리가 생겨버린 거야. 여기 원래 마이너스 들어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못 채우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로 보이는 거야, 얘들아. 원래 여기 마이너스 1이었는데 지금 0이 됐잖아. 그럼 플러스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비어있는 구멍이잖아. 그래서 플러스의 빈 구멍이라고 해서 이 자리를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자, 얘들아, 양공이 생기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주변에 있는 전자가 이 양공을 채우면서 이동할 수 있게 돼. 양공이 생겨났다는 거는 주변에 있는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전기전도성 어떻게 되겠어? 증가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얘들아. 순수 반도체에다가 15족 원소 또는 13족 원소를 도핑할 건데 15족 원소를 도핑하면 무엇이 생겨나고요? 자유전자가 생기고요.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무엇이 생긴다? 양공이 생긴다. 근데 이때 이 자유전자와 양공이 생기게 된다는 것은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안 흐른다? 잘 흐른다라는 거야. 전기전도성이 증가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야. 이해될까요? 자, 얘네 명칭이 있어, 얘들아. 자유전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잖아. 양공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양공이니까. 빈자리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양으로 보인다. 양공이니까. 자,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는 포지티브야, 네거티브야? 네거티브. 그래서 15족 원소를 첨가했을 때는 N형 반도체라고 불러. 자, 그럼 다시 얘들아, 양공 13족 원소를 첨가했을 때는 무슨 반도체라고 부르겠어? 얘 P형 반도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네거티브 왜 네거티브?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거티브 플러스 포지티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될까요? 자, 그럼 다시 얘들아, 다시 정리합니다. 순수 반도체에 15족 원소를 도핑했더니 무엇이 생겼다? 자유전자 무슨 반도체다? N형 반도체다. 순수 반도체에 13족 원소를 도핑했다. 무엇이 생겼다? 양공이 생겼다. 무슨 반도체다? P형 반도체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 반도체랑 N형 반도체 비교하면 누가 전기전도성 더 크다? 순수 반도체랑 N형 반도체 중에 누가 더 전류 잘 흐른다고? N형 반도체. 순수 반도체랑 P형 반도체 중에 누가 더 전류 잘 흐른다고? P형이 더 잘 흐른다고. N형과 P형을 비교하진 않아, 얘들아.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를 비교할 거고 불순물 반도체에서 전류가 더 잘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끔 도와주는 물질이다. 또는 전하나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끔 도와주는 물질이다. P형 전하 나르게는 양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뒷페이지 넘어올게요.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전기 소자들 볼 건데요.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전기 소자들은 크게 2가지야, 얘들아. 크게 2가지만 기억하면 돼.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입니다. 둘 다 불순물 반도체 이용합니다. 다 불순물 반도체. 얘들아, 여기서 다이라고 하는 거 뭘까? 다이.
다이는 트리. 여기서 다이는 둘. 트리플. 셋인 거야. 그럼 다이오드는 반도체 몇 개 붙여서 만들었다? 두 개. 트랜지스터는 몇 개 붙여서 만들었다? 세 개. 그런 이야기야, 얘들아.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야.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에 얘들아 발광 다이오드도 있는 거고 유기 발광 다이오드도 있는 거고. 그런데 다이오드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정류 작용. 그 다음 트랜지스터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스위치 작용과 증폭 작용.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주로 정류작용에서 나오는데 스위치 작용과 증폭작용도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정류작용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류와 직류를 아셔야 됩니다. 직류와 교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직류는 전류의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 직류라고 합니다.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정해져 있어서 전류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를 때 직류라고 합니다.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직류에서는. 근데 교류는 뭐냐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정해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도 계속 변하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다, 시계 방향으로 흘렀다, 반시계 방향으로 흘렀다 계속 변하는 걸 교류라고 합니다. 다시 얘들아 그래프로도 보여드릴게요. 직류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나타내보면 전류가 한 방향으로 일정한 세기로 흐른다가 직류입니다.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근데 교류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전류를 나타내 보시면 시간에 따른 전류를 나타내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증가 감소의 의미도 있지만 방향의 의미도 있다 그랬지. 부호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랬지. 방향이 계속 변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때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렇게 잡아줬다면 다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흐른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직류는 언제 볼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리모컨 건전지 끼울 때 극 봐 안 봐? 봐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적혀있어요. 그게 직류야. 근데 교류는 뭐냐면 너네 집에 콘센트 꽂을 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봐 안 봐? 안 보잖아. 본 적 없잖아 얘들아. 보고 이 방향으로 끼워야지 이 방향으로 끼워야지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방향이 없으니까. 교류인 거야. 이해될까요? 그래서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야.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야. 교류에서는 왔다 갔다 전류가 흐르거든. 근데 직류는 한 방향으로 흘러.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이오드를 연결을 해주면 다이오드 그림은 이렇게 그려 얘들아. 다이오드의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다이오드를 연결을 이렇게 해준 거야. 그리고 이 다이오드에 교류 신호를 연결을 했어. 그럼 이 교류 신호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이 노란색 방향으로도 흐르고 초록색 방향으로도 흐르고 같은 방향이네. 초록색 방향으로 흐르고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다이오드는 말해. 야, 전류 이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다. 이게 다이오드의 역할인 거야.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 정류작용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될까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초록색과 같이 전류가 지나가려고 하면 다이오드가 흐르게 해? 못 흐르게 해? 못 흐르게 해. 근데 노란색과 같이 전류가 흐르면 다이오드가 흐르게 해? 못 흐르게 해? 흐르게 해. 그래서 다시 얘들아 여기에서 초록색일 때 흐르고 노란색일 때 안 흐르고 반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해될까? 다시 한 번 더 얘들아. 위에 그림에서 전원장치에서는 초록색으로 흘렀다가
반대 방향 노란색으로 흘렀다가 다시 반대 방향 초록색으로 흘렀다가 다시 반대 방향 노란색으로 흘렀다가 반복한단 말이야. 근데 다이오드에서는 야 이렇게 왔다 갔다 굴지 말고 한 방향으로만 흘러라. 지금 초록색은 흐르지 말고 노란색만 흘러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럼 초록색일 때는 안 흐르겠다는 거야. 노란색일 때 너는 지나가도 돼. 초록색일 때 안 흐르는 거야. 노란색 너는 지나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면 원래 교류였잖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때 전류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다 통일됐잖아. 직류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역할이라고 얘들아? 다이오드 네 글자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정류작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 이를 정류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래서 얘들아 다이오드 말고 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부터 이야기하자. 발광 다이오드는 다른 말로 하면 LED야. LED. 얘들아 발광이 뭐야? 빛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낸다는 거야. 그런데 집에 들어오는 전기 신호는 다 교류거든 얘들아. 저 콘센트처럼 집에 들어오는 건 다 교류거든. 그러면 우리 집에서 LED 등을 쓰잖아? 그럼 얘는 사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 거야.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니까 빛을 냈다 안 냈다 냈다 안 냈다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너무 빠르게 따라라락 하고 깜빡거리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못 느껴. 그래서 무엇을 보면 느낄 수 있냐면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면 보여.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하면 깜빡 하는 게 보여. 너네 눈으로 이렇게는 안 보여, 얘들아. 그 다음에 OLED라고 해서 유기발광 다이오드가 있는데, 얘는 그냥 발광 다이오드인데 유기물이 첨가되어 있으면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될까요?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 전부 다 정류작용합니다.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교류를 직류로 바꿔줍니다. 될까요? 자, 그 다음 트랜지스터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3개 붙여놓은 거거든. 3개 붙여놔서 PNP 또는 NPN으로 붙여놓는데 스위치 작용과 증폭 작용을 합니다. 스위치 작용은 얘들아 말 그대로 스위치는 껐다 켰다 하는 거지. 그래서 온오프가 가능한 거야. 이 트랜지스터로. 그 다음 증폭 작용이 얘들아 신호의 세기를 어떻게 한다? 세기를 세게 한다. 이게 증폭 작용인 거야. 요만큼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만큼 시험에 나올 거예요. 쌤, 네. 트랜지스터 기호는 어떻게 생겼어요? 다이오드처럼 기호가 있을 거예요. 트랜지스터 기호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회로에 기호가 있잖아. 트랜지스터 기호 갑자기 생각 안 난다. 안 쓴 지 오래돼서. 산발인데 얘.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쌤 그려줘. 산발인데. 자, 그 다음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을 하는 예시 볼게요, 얘들아.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예시. 자, 첫 번째 압력 감지기입니다.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는 외부 조건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거나 압력이 변하면 전기 저항이 변해. 그럼 전기 저항이 변하면 전류의 세기도 변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압력을 가하면 저항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변하고 이 전류의 세기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통해서 압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 레이저의 광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LED에서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기 때문에 레이저의 광원으로도 쓰일 수 있다. 그 다음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반도체 다 쓰이고 있겠지요. 그 다음 태양전지. 태양전지는 우리가 태양광 발전기에서 쓰는 것으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준다. 끝. 얘들아 학교에서 액정할까 안 할까? 지금 전기적 성질 진도 끝난 거야? 그것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너네 학교에서 말이야, 학교에서. 운동량 충격이라고 하고 그거 말고 그거 이미 끝나가지고 여기까지는 끝냈거든요. 작년에 액정 안 다뤘거든? 책 봐봐. 왜 그런 거야? 물리쌤 프린트 주잖아. 네? 과학생. 주는데요? 프린트 맨 마지막에 정리할 때 주세요. 아, 맨 마지막에 시험 전에. 100몇 쪽 아니야? 작년에는 안 했거든? 그건 그럼 물리쌤 아직 프린트 안 나눠주신 거야? 네. 이건 어디 거야? 화학생 거잖아. 이거 아니야. 중학생 거 다시 넣어놓고 다시 넣어. 액정 안 다뤘던 걸로. 액정 안 다뤘네요. 예. 탄소 나노튜브도 안 다뤘네요. 이번에 좀 쉽게 가셔야 하나 보다. 아니, 운동량 충격량 남아있어서.
오케이. 다행이다. 자, 얘들아, 진도 끝. 그래서 얘들아, 액정이랑 초전도체, 그 다음에 나노기술을 이용한 심소재 해당 파트는 숙제 문제 안 푸셔도 됩니다. 안 푸셔도 됩니다. 이 뒤로는 학교에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다루지 않을 거고요. 학교에서 마지막에 물리 프린트에 혹시라도 다룬다면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지막 프린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헷갈리네. 동성. 오케이. 프린트 나오는 거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셔봐 얘들아. 116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구성과 상호작용. 왜 원빈아 왜? 뭘 쉬어? 꼬박꼬박. 쉬었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쌤 이거예요. 이거래요 이거. 요거예요. 트랜지스터. 요거 맞아. 요거. 아, 맞다. 제가요 PCB 진짜 여러 개 되게 많이 만들었어. 아, 빵판. 그래. 응. 아니야, 근데 내가 땡큐. 요한이 상관수. 선생님 마우스 누구? 내 거. 나도 수능 자, 볼게요, 얘들아. 이거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볼게요.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왜 정류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다이오드는 몇 개의 반도체가 붙어 있더라? 두 개의 반도체가 붙어 있더라. 그럼 여기서 두 개의 반도체는 불순물 반도체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붙어 있는 거야. PN이 붙어 있어도 되고 NP가 붙어 있어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봐봐.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어. P형 반도체에서는 누가 전류를 흐르게끔 한다라 그랬지? 그렇죠. 자유전자입니다. 아, P형. 얘들아, 이건 P형이 아니야. 인을 도핑한 거지. 15조 원소인 인을 도핑하면 N형 반도체야. 이거 낚이면 안 돼. 다시 P형 반도체에서 누가 전화 나르게 역할한다? 양공이 전화 나르게 역할을 할 거고, N형 반도체에서 누가 전화 나르게 역할을 한다? 그렇죠. 자유전자가 전화 나르게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럼 보자. 이때 우리가 이 다이오드에 P형 반도체 가까운 쪽에 플러스 극, N형 반도체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 해보자. 그럼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흘러, 얘들아? 그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 그럼 전류가 흐를 때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누구라 그랬지? 그쵸. 전자라 그랬지.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부호를 띠고 있기 때문에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을 할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지. 이해될까요? 자, 그럼 실제로는 이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중이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일 때, 쌤 문 좀 닫아주세요. 이와 같은 상황일 때 P형 반도체 양공, N형 반도체 자유전자 있는데 양공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이때 플러스 극에 가까운 곳에 양공, 마이너스 극에 가까운 곳에 전자가 있으니까 이 양공은 플러스 극으로부터 가까워지려고 할 거야, 멀어지려고 할 거야? 얘들아, 풀풀이잖아. 같은 극이면 당겨 밀어. 멀어지려고 할 거야. 그 다음 자유전자는 마이너스 극으로부터 가까워지려고 할 거야, 멀어지려고 할 거야? 마이너스니까 멀어지려고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얘들아. 양공과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때 이 접합면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전자나 양공이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지 계속해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인 거야. 자, 헷갈릴 수 있어. 조금만 더 보자, 얘들아. 조금만 더 보자. 한 번 더. 이번에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합시켜 놨는데 P형 반도체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극, N형 반도체 가까운 쪽에 플러스 극이라고 해보자.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극이 있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P형 반도체에 누가 들어있다고? 양공. N형 반도체에 누가 들어있어? 자유전자가 들어있지. 그러면 이때 양공은 마이너스 극한테 인력을 받을 거야, 청력을 받을 거야?
양공 플러스잖아 얘들아. 그럼 인력 받을 거야, 청력 받을 거야? 인력 당기는 힘 받을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당기는 힘을 받아요. 그 다음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전자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을 거야, 미는 힘을 받을 거야? 당기는 힘을 받을 거야.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사이에는 전하 다르게 전자나 양공이 이동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안 흐른다는 거야? 안 흐른다는 거야. 이해될까요? 다시 얘들아, P형 반도체랑 플러스 극이랑 가까이, N형 반도체랑 마이너스 극이랑 가까이, 풀풀 가까이, 마마 가까이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양공과 자유전자가 접한 면 쪽으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접합한 면 쪽으로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고,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거고,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우리가 순방향이라고 해. 그럼 다시 한 번 더. P형 반도체랑 마이너스 극, N형 반도체랑 플러스 극을 연결을 했어. 그럼 이 접합면 사이에는 양공과 전자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안 흐른다는 거야? 안 흐른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를 역방향이라고 해. 그럼 순방향일 땐 전류가 흐르고요, 역방향일 땐 전류가 안 흐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이를 동시에 나타내 볼게. 이를 동시에 다시 교류 신호에다가 연결을 해보자. P형 반도체 있고 N형 반도체 있고 여기에 교류 신호가 있는 거야. 그럼 교류 신호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 변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초록색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어. 이렇게 전류가 흘렀어. 그럼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인 거야. 이때 그러면 P형 반도체의 N 마이너스 극, N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이잖아. 전류 흐를까 안 흐를까? 얘들아, 다시. 얘들아, 이때 전류 흘러 안 흘러? 집중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볼게. 다시. 순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있다고. 순방향은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안 흐르는 거야? 순방향 전류 흐르는 거, 안 흐르는 거? 순! 흘러. 역! 안 흘러. 그럼 언제 순방향이냐면 P형 반도체랑 플러스랑 같은, N형 반도체랑 마이너스랑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다시 역방향은 P형 반도체랑 무슨 극? 마이너스 극. N형 반도체랑 무슨 극? 플러스 극일 때 이때 역방향이 일어나고.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흐른다고.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얘들아 집중해. 우리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류 신호를 연결하자는 거야. 정준이 보이니? 교류 신호를 연결하자는 거야. 그럼 교류 신호 시간에 따라 전류의 방향이 변한다고요. 초록색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극인 거지. 다시 반대로 노란색 방향으로 흐를 때가 있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들어있다는 거야, 얘들아. 그럼 초록색일 때는 P형 가까운 쪽에 마이너스 극이네, N형 가까운 쪽에 플러스 극이네. 그럼 순방향이야, 역방향이야? 역방향이야. 그럼 초록색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노란색일 때는 P형의 플러스, N형의 마이너스. 그럼 전류 흘러 안 흘러? 흘러. 될까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전류가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될까요? 이게 다이오드의 원리야, 얘들아. 학교에서 공핍층을 다루셨을까요? 그냥 여기까지만 다룬 게 맞을까요? 학교에서 이 내용까지만 다룬 게 맞을까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순방향일 때는 전자와 양공이 계속해서 이동한다 또는 접합면을 통과한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럼 역방향일 때는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양공과 전자가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거.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학교에서 너무 딥하게 가긴 했는데, 자, 그러면 얘들아,
다이오드랑 발광 다이오드, 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게. 발광 다이오드가 있고 광 다이오드가 있어. 이름은 되게 비슷한데 역할이 되게 달라요. 자,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낸다 라고 이야기했지. 광 다이오드는 반대야. 빛을 쪼으면 전류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는 아까랑 똑같아, 얘들아. 아까랑 똑같아. P, N 접합 다이오드가 있어. 그럼 교류가 됐든 직류가 됐든 전류가 흐를 때 여기에서 빛을 낸다는 거야. 순방향일 때 빛을 낸다라는 거야. 이해될까? 왜 그런지 조금만 더 딥하게 하면 얘들아, 왜 그러냐면 전자가 전도띠에 있잖아? 전류가 흐르면서 원자가 뒤로 내려오게 돼. 내려왔어.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방출하는 거야. 얘들아, 올라가면 에너지 흡수, 내려오면 에너지 방출이잖아. 그래서 이때 무슨 에너지를 방출한다? 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발광 다이오드야.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때 전류가 흐를 때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원자가 뒤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는 거야. 빛을 방출하는 거야. 그럼 광 다이오드는 뭐냐면 반대로 빛을 흡수해. 똑같이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P형 반도체랑 N형 반도체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선 전원장치를 달아주지 않아. 저항을 연결해, 얘들아. 전원장치 필요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빛을 쪼여주잖아. 빛을 쪼여주는 거야. 그랬더니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점프를 하는 거야.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점프를 하면서 자유전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전자가 많아져서 N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극이 돼. 그리고 P형 반도체는 플러스 극이 돼. 그리고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르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 될까? 얘들아, 이게 왜 헷갈리냐면 학교에서 진짜 어렵게 낸다면 어떻게까지 갈 거냐면 잘 봐.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P형 반도체 플러스 극, N형 반도체 마이너스 극, 이때 전류가 흐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이때는 전류가 흘러요, 못 흘러요? 못 흘러요. 그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P형에서 N형 방향으로만 흘러. 이건 외워야 돼. 다시, 전류는 발광 다이오드나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류의 방향 무조건 P형에서 N형 방향이야. 다시 한 번 더.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P형에서 N형 방향으로만 흐르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광 다이오드 보자, 얘들아. 광 다이오드는 P형에서 나가서 N형으로 들어오지. 그럼 이 안에서는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야 돼? 그대로 이어져야 되니까 N형에서 P형으로 흘러야 돼. 되겠습니까? 다시.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고? P형에서 N형 쪽으로만 전류가 흐른다고. 됩니까? 이게 순방향이니까. 근데 광 다이오드에서는 전류가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N형에서 P형 방향으로 흘러. 광 다이오드만 왕따야, 얘들아. 광 다이오드만 예외야. 광 다이오드 제외하고 발광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는 전부 다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P에서 N으로 흐른다. 근데 광 다이오드는 전류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른다? N에서 P. 오케이. 그것만 외우면 돼, 얘들아. 발광 다이오드는 P에서 N 방향으로 흐르고 광 다이오드는 N에서 P 방향으로 흘러. 될까요? 학교에서 작년에 여기까지 안 다뤘는데 올해는 조금 너네가 똑똑한가 봐. 올해 1학년이 똘똘한가 봐. 이렇게 됩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암기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학교에서 다룬 내용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될까요? 자, 지구 시스템 진도 나갈 거예요, 이제. 교재 116페이지 펼쳐주세요. 필기 다 하시고요. 교재 116페이지입니다. 필기하시던 사진 찍으시던 그럼요.